자, 단원평가 문제 봅시다. 나중에 가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네, 자. 살면서 한 번은 먹을 만하다. 두 번은 아니다. 그러니까 곤충튀김. 네, 한 번은 먹을 만한데 두 번은 아니다. 자, 보자. 그림은 두 물체 A, B를 마찰하기 전과 후에 전하 분포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마찰하고 나서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A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했죠. 전자를 받은 쪽은 무슨 전하로? 음전하로. 전자를 잃어버린 쪽은 플러스 전하가 되니까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대전된 가벼운 음박구 A부터 E를 천장에 실로 매달아 놓은 모습인데 두 개의 음박구를 골라 가까이 있었을 때 서로 밀어내는 거. 자, 그럼 봅시다. A를 플러스라고 두면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C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D는 플러스, E도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서로 밀어내는 거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띄고 있어야 되니까 AC 안 되고 AE는 되죠. 서로 밀어내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만 하나 잡아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A 부분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A는 무슨 전화 돼요? 마이너스 전화, B는 플러스 전화. 정전기 요도가 일어날 테니까. 자, 따라서 B에 있던 전자들이 A 쪽으로 이동을 해간 거 맞죠? 대전체와 금속 막대 사이에서는 뭐가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자, 금속 막대 전체 내부에 있는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즉,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자의 이동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전하의 배치가 달라지는 거지 전하량이 바뀌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음박구 A, B를 접촉시켜 놓고, 이거 접촉시켜 놓으면 그냥 뭐라고 봐도 돼요? 그냥 큰 하나의 그냥 구라고 봐도 돼요. 안에서 전자가 이동이 가능하니까. 자, B에 놓고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을 했어요.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을 해 놓으면 이 대전체 쪽으로 뭐가 따라 나와요? 전자가 따라 나와요. A, B에서. 그러면은 접촉시켜 놓은 상태에서 전자가 쭉 빠져나오니까 A, B 둘 다 뭘로 대전되겠어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이 상태에서 딱 떼버리면은 둘 다 뭘로 대전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검전기 그냥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시키던지 검전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로 접촉을 시키면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5번은 그림과 같이 대전체 A를 금속 막대의 B 부분에 가까이 한 후 마이너스로 대전된 고무풍선을, 여기를 마이너스로 대전된 고무풍선을 가까이 했더니만 막대에 붙었대.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로 대전이 됐어야지 가능하겠죠. 정전기 유도는. 그래서 대전체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금속 막대의 전자가 C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해야 와야 B 쪽이 음전하를 띄게 될 거예요. B에서 C로 틀렸고, 금속 막대와 고무풍선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니까 따라왔겠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 다음 6번. 검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검전기로 선생님이 알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일단 얘가 물체가 대전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전하가 대전이 되어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1, 2, 3번은 맞고,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속 박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대전체를 전기를 띠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금속 박은 대전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전체 가져가면은 여기는 정전기 유도 때문에 플러스로, 먼 쪽은
마이너스니까 금속박은 예, 대전체하고 같은 종류로 대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뭐가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도선 내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니은이 전자죠. 자유전자. 그 다음에 기역은 원자, 핵에 해당이 돼요. 얘는 전압이 안 걸린 상태고 얘는 지금 전압이 걸린 상태니까 전자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B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극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니은은 전자이다. 맞고, 가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맞고, 가에서 전자는 불규칙한 방향으로 랜덤으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도체에 있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그랬어요?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했고, 나에서는 전자가 B에서 A로 가니까 전류는 A에서 B로 가야 돼요. 따라서 얘도 맞고, 가에서 기역과 니은의 이동 방향은 반대가 아니라 기역은 원자 핵이고 원자 핵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8번.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전자 이동 방향하고 반대고, 그 다음에 저항은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니까 틀렸고,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할 때, 자, 저항값은 여러분들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반면적인 굵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도선의 굵기가 얇아지면, 도선의 굵기가 가늘어지게 되면은 저항값은 커지게 되니까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가 맞겠죠. 왜?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게 되니까, 따라서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죠.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니크롬선 가와 나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무슨 그래프? 전압, 전류 그래프. 그죠?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ohm의 법칙 V는 IR에 의해서 1.5V가 3A의 전류가 흘렀으니까 저항값 R은 얼마가 나와야 돼? 0.5ohm이 나와야 되고, 얘는 1.5V에 1A의 전류가 흘렀으니까 따라서 저항값 R이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ohm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가는 0.5 틀렸고,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항의 역수죠. 왜? 이거는 전압분의 전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압분의 전류는 저항의 역수인 R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가에 9V의 전압을 걸어주면 저항이 0.5ohm이잖아요. 9V를 걸어주면은 전류가 0.5니까, 아이고, 저항이 0.5니까 저항값 R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R은 얼마가 나와야 돼? 9A가 아니라 18, 아이고, I니까 18A가 나와야 되겠죠. 틀렸고, 저항이 같을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클수록 커지니까 틀렸고, 자, 가와 나의 단면적이 서로 같다면 저항값은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니까 저항의 길이도 누가 더 길어야 돼요? 나가 더 길어야죠. 왜? 저항값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굵기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니까 5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표는 회로에 연결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보자. 자,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지금 4V의 전압이 1A에 걸리면 저항값 R은 얼마가 돼요? 결국에는 4ohm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4ohm이고, 그러면 가는
전압이 8V인데 4ohm의 저항에 걸렸으니까 전류의 색이 I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A.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V는 I, R이니까. 그 다음에 11번. 자, 보자. 그림은 동일한 두 저항을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한 회로를 나타냈는데 가와 같은 경우를 연속으로 연결해 놓은 거를 뭐라고 불러줘요? 직렬. 나 같은 경우에는 병렬. 이렇게 돼요. 자, 직렬에서는 전체 전류랑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고 병렬에서는 전체 전압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이 동일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을 나와 같이 연결하면은 그쵸? 저항 밑에 저항, 그 밑에 저항이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저항이 붉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직렬로 연결하면은 저항 앞에 저항이 연결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저항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됐어요? 더해주면 되니까 계속 커지고 병렬은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의 역수의 합에 해당이 되니까 점점 작아져요. 따라서 저항을 나와 같이 연결하면 저항의 단면적이 커져서 전체 저항값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전압이 같을 때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그럼 봐봐. 이게 각 저항값을 우리 1ohm이라고 쳐봅시다. 얘를 1ohm, 얘도 1ohm, 얘도 1ohm, 1ohm이라고 쳐보면 가의 전체 저항은 얼마가 나와요? 더해주면 되니까 1 더하기 1. 그래서 몇 ohm? 2ohm. 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항 역수로 구해주니까 1분의 1 플러스 1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1분의 2. 이걸 뒤집어 줘야죠. 따라서 R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값이 누가 더 커요? 가가 나보다 크죠. 따라서 같은 전압이면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작은 쪽의 전류가 더 크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되겠죠. 자, 나와 같이 연결한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병렬 연결은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이에요. 전기가 2학년 과학 중에 아마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이게 물리 파트거든요. 지금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나와요. 이 내용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항이 2ohm인 전구 두 개를 6V에 전지에 연결하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6V가 걸리고 여기도 똑같이 6V가 걸려요. 그러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 3A. 여기 흐르는 전류도 3A. 그러면 이 3A하고 3A는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전체 전류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6A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도선이 어디로 갈라지면 전류의 세기가 갈라지고 합쳐지면 다시 전류가 합쳐지니까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6V니까 틀렸고 A하고 B하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 다르죠. 전구 하나가 꺼져도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차피 두 개도 6V, 6V 하나만 켜져도 6V이기 때문에 전구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가 없으니까 밝기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아요. 따라서 전구는 밝기는 어떻게 돼요? 같다예요. 같다. 실제로 여러분들 전구의 밝기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전구에서의 소비 전력에 비례해요. 소비 전력값. 즉 전압과 전류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전구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 요게 맞아요. 자, 보세요. 이 똑같은 회로인데 얘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쳐봐. 이렇게 전구 두 개를. 자, 여기 6V가 그럼 여기도 2ohm이고 여기도 2ohm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저항이 얼마가 돼요? 4ohm이 되죠. 그럼 이때 전체 전류가 I고 전체 전압이 6V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가 돼? V는 IR에 의해서 1.5 암페어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얼마 걸려? 1.5
1.5A. 여기도 1.5A가 흐르게 될 거예요.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가 똑같아서.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부 어떻게 돼요? V는 IRA에서 3V, 얘도 3V 걸리니까 아까는 3A 6V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 곱이 얼마야? 18W만큼인데 여기서는 1.5A 3V니까 곱을 해주면 얼마가 돼요? 4.5W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줄었기 때문에 밝기는 어두워지는 게 맞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오면 아마 이런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구를 추가로 병렬로 연결을 하더라도 어차피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니까? 다 똑같기 때문에 전압 곱하기 전류값은 다 똑같다. 네. 자, 그 다음에 13번. 소비 전력이 1000W인 전기 다리미에 대한 설명인데 보면은 전기 다리미에서 전기 에너지는 다리미니까 주로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구해주는 식이 뭐라고 그랬어? 전압 곱하기 전류를 구해주고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들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압 전류 곱하기 사용 시간까지 곱을 해주는데 자 중요한 거 이때 사용 시간의 단위가 뭘 써야 돼요? 초를 써줘야 돼요. 초값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값이 얼마예요? 1000W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00이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전력에다가 사용시간 초를 곱해줘야 되니까 1000 곱하기 1분이면 몇 초예요? 60초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6만 줄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틀렸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력 곱하기 사용시간 초다. 그래서 6만 줄이니까 틀렸고 성능이 같고 소비 전력이 500W짜리로 더 적은 전기 다리미를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거니까 전기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14번. 자, 막대 자석 주위에 자기력선 모양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일단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틀렸어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건데 N에서 S로 가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나가면 안 되지. 들어와야지 맞는 거니까 얘가 맞죠. N에서 S, N에서 나와서 S, N에서 나와서 S 이렇게 들어가니까 1번이 자기력선 모양이랑 맞게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과 같이 두꺼운 종이에 호일을 감고 양쪽 끝에 자석하고 나침반을 놓은 후에 전류가 흐르게 했대요. 그럼 전류는 지금 앞에서 뒤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감기니까 이쪽이 자기장에 나가니까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이쪽으로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서쪽을 향한다. 맞고 코일의 A 부분은 N극이 되죠. B 부분은 S극이 되고 따라서 2번이 틀려버렸죠. 자, 그 다음에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말굽 자석 사이에 도선근해가 오도록 장치를 했대요. 자, 그러면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전류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보자. 자기장 어디에서 어디? 위에서 아래죠. N에서 S. 전류는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아요? 여러분들? 앞쪽으로 받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나와야 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틀렸고 얘도 아니고 자석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 움직여야지 맞겠죠. 요거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영구자석 사이에 놓은 직사각형 모양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인데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DC 방향으로 흐르고 AB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 보세요. N에서 S, 전류 방향이 D에서 C 쪽으로. 그러면 힘을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받고, 얘는 자기장 N에서 S, 전류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힘을 위로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위로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AB 부분은 위로 힘을 받고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코일이 반 바퀴를 회전을 하면, 그죠? 선생님이 180도로 회전을 해주면 정류자가 반 바퀴 돌 때마다 전류 방향을 계속 바꿔줘서 코일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다음 18번.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되는 장치. 일단은 전동기 드론, 그 다음에 전동기, 선풍기. 요 세 가지죠. 이거는 빛으로 바뀌고 자기작용, 자기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역, 디귿, 미음이 바로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플라스틱 빨대 A하고 B를 털 가죽으로 문지른 뒤에 그림과 같이 B를 A 가까이 가져갔대요. 그러면 같은 물질로 문질렀기 때문에 특히나 털 가죽은 대전열에서 가장 플러스 전하를 잘 띠는 애에 해당이 되니까 B도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A도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무슨 힘이?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청력이고, 서로 같은 물질로 문질렀기 때문에 같은 전하로 대전이 돼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에 각각 플러스 대전체랑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대요.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전하가 다가오면 전자가 인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얘하고 인력 때문에 따라 올라와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는 얘하고 여기 사이에 청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있던 전자들이 밀려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있던 전하량이 감소하죠. 따라서 가 같은 경우에는 금속박이 어떻게 된다? 오므라든다. 여기서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하량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보자. 그림 가와 같이 저항 A하고 B를 연결한 후에 전압을 점점 크게 해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했대요. 자, 그래프 보면 여기에 12V가 걸렸을 때 전류의 세기가 4A,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 2A예요. 그러면 ohm의 법칙으로 풀어주면은 A 같은 경우에는 V는 I R에 의해서 12V의 전압에 4A의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저항값은 3ohm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2V의 전류가 2A가 흐르게 되려면 저항값은 6ohm이어야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항 A와 B의 크기는 저항 A는 3ohm, B는 6ohm이에요. 자, 그러면 저항 A에 여기에 만약에 6V의 전압이 걸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뭐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무슨 연결돼 있어? 병렬 연결돼 있죠. 병렬 연결돼 있으면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이 어떻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B에 걸린 전압의 크기 얼마다? 6V다. 그 이유는 병렬 연결에서는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이 어떻다? V가 모두 동일하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그림은 밝기가 같대요. 밝기가 같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둘이 빛에너지로 전환된 양이 어떻다? 전기 에너지가 같다라는 소리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소비 전력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전기가 조금 들고 같은 빛을 내는 게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거니까. 자, 따라서 효율이 더 좋은 전기 누구예요? 가죠. 왜? 빛 에너지로 전환된 전기 에너지가 같은데 가가 더 적은 소비 전력을 가지기 때문에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놓은 나침반의 N극이 자, 서쪽을 가리킨대요. 자, 봐봐.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 되려면 자기장이 여기서 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자기장이 이렇게 가서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장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N극이 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감아줘야지 이쪽이 N극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A가 된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24번. 그림은 영구 자석 사이에 놓여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얘하고 여기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N극, 여기하고 여기 사이도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S극. 그러면은 자기장이 일로 N극이 나와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감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따라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서 A 방향으로 가야 이 왼쪽이 N극이 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